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하경서재의 박하경 작가입니다. 이용숙 소설가님의 소설집 별천지에서 냉장고란 작품의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읽는데 문득 떠오른 고전소설 규중치루 쟁론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규중치루는 바늘,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를 말하잖아요. 이 소설을 동화로 만들어 놓은 책들을 보면 겁나 재미납니다. 요즘 바느질하고 사는 여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시대는 골목마다 수선집이 있어서 수선집으로 달려가죠. 요즘 여인들에겐 규중치루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헤아려 보다가 나를 기준으로 가장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저는 뭐니 해도 스마트폰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512기가를 쓰다가 용량이 모자라서 폰을 바꿔 1테라 SD칩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 작업하는 그램 노트북과 컴퓨터, 그다음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쯤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현대 여인들의 규중치루는 각각 다르지 싶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애지중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체해서 글을 써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써볼까요? 이용숙 소설가님의 스마트 소설 냉장고 들려드릴게요. 냉장고, 소설가 이영숙. 유리 조각이 우장창창 소리를 내며 우수수 쏟아진다. 아우, 사모님, 어떻게 하지요? 선반이 깨졌습니다. 새 냉장고를 거실에 운반한 기사의 목소리에 나는 기존의 냉장고를 비우다 고개를 들어 멍하니 바라봤다. 지난주에 주문한 냉장고를 운반하다가 벌어진 사태였다. 어쩌면 좋지요? 기사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참담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창밖은 후덥지근하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스럽다. 며칠 전 백화점 쇼핑을 하다가 특별 세일한다고 해서 가전제품 매장에 들렀다. 북적대는 사람들 틈속에서 우리 가족은 냉장고를 고르기 시작했다. 세프 컬렉션 냉장고 내부를 살펴보았다. 엄마, 세프 컬렉션으로 사세요. 이번에 사면 앞으로 10년을 사용할 텐데 노래도 듣고 레시피도 보면서 음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도 듣고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요리를 한다는 게 젊어진다는 기분이 들어서 설레었다. 냉장고를 꼼꼼히 살피던 중 문득 지인이 하던 말이 스친다. 전시 제품을 사는 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야. 진열된 냉장고 판매하나요? 사모님, 이 냉장고 전시 제품 판매 가능합니다. 2개월 전에 진열된 상품입니다. 할인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 직원은 상냥하고 친절했다. 직원은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있었다. 10분 남짓 지났을 때 직원은 계산된 가격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구매한 그 냉장고 선반 유리가 깨진 것이다. 사모님, 잠시만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기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밖으로 나갔다. 나는 부하가 치밀었다. 오늘 하루 만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냉장고 음식물들을 정리해서 새 냉장고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다. 전시 제품은 포장 상태가 허술했다. 어디 한 곳도 깔끔한 곳이 없었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새 물건과는 확연히 달랐다. 아무리 전시 상품이라도 800만 원이 넘는 상품에 대한 조심성과 소중함이 보이지 않았다. 저렴하다고 진열된 상품을 구매한 걸 후회했다. 잠깐 전화하고 오겠다고 나간 기사는 1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왔다. 마루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말없이 한참을 줍더니 물수건으로 바닥을 닦았다. 나는 음료수를 꺼내 기사에게 주면서 말했다. 제가 치울게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이 엉망이 되셨지요? 어디서 깨진 것인지 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속상합니다. 기사님도 마음 아플 것 같아서 꼭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냉장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사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도 사모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받아달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 얼굴은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근심이 가득했다. 기사님, 이 냉장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함께 일한 기사와 둘이서 해결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냉장고 판매했던 직원입니다. 냉장고 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나가서 환불할게요. 직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부른다. 사모님 잠시만요. 배송기사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파손된 냉장고 보험 청구를 하면 2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편히 좀 봐주시면 어떨지요? 기사의 사정까지 부탁하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 순간 기사의 창백한 얼굴이 거울에 비치듯 선명하게 스친다. 제가 2주 이상을 왜 기다려야 하나요? 직원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모님, 내일 오셔서 환불하시면 오늘 배송했던 기사님이 보험금 처리될 때까지 본인 돈으로 선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에휴, 그렇게 하세요. 그 후 정확히 16일이 지나니 보험회사 두 곳에서 입금이 되었다. 며칠 후 다시 구매한 새 냉장고를 가지고 온 배송기사는 까만 눈썹과 부리부리한 눈, 갈색으로 염색된 머리가 멋져 보였다. 나는 새 냉장고를 조립하고 있는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기사님도 보험 가입하시나요? 회사에서 가입합니다. 기사님, 저번에 냉장고를 운반하신 분은 사다리차를 가져와서 거실에 있는 창문으로 냉장고를 운반했어요. 기사님은 현관 문으로 들어오시네요. 조립하던 기사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냉장고는 문짝을 분리해서 들어와 다시 조립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 그렇게 운반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 일을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별별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되지만 배송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모님이 겪으신 일은 그 배송 기사가 잘못한 게 맞네요. 냉장고 한 대 배달하면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한 대라도 더 배달하려다 사고를 낸 것 같아요. 사모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다행이지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설치하고 돌아서는데 TV를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 도중에 TV가 뚝 떨어져 70만 원을 변상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리창을 뜯어서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 집 아이들 잘못으로 유리창이 깨졌지만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60만 원을 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모님,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나는 유리잔에 시원한 생수를 가득 따라 주었다. 기사는 벌컥벌컥 물을 마신다. 며칠 전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기사가 사고를 쳤다고 했어요. 그 기사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다른 직원보다 냉장고를 한 대에서 두 대 더 설치한다고 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장애인이래요.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해서 외벌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수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부모에게는 큰 복이에요. 기사님은 아이가 몇이에요? 딸입니다. 딸이 셋이에요? 딸 부자 아빠입니다. 사모님,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따가워서 돈 벌면 외국에 나가 학원을 경영하면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가 사모님 댁 냉장고 배송 사고를 낸 기사인가 봅니다. 정말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사모님,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호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주었다. 나는 새 냉장고를 구석구석 닫고 음식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사람마다 아픈 사연들이 숨겨져 있구나.
사고를 친 그 기사의 창백해진 얼굴이 자꾸만 겹쳐 떠오른다.